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우리 경찰 공무원 징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징계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좀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관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징계 처분권자가 누구인지 이 두 가지를 자, 이렇게 표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머릿속에 딱 꿰뚫고 있어야 이 문제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런 케이스를 정확하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자, 9번, 경찰 공무원 관계 법령에 따를 때, 자, 옳지 않은 것은 경찰서 소속의, 자, 교통과장 경정입니다. 자, 그리고 경위하고 함께 뭔가 관련되었어요. 뭐, 둘이서 어떤 작당을 해가지고 뇌물을 받는다든지, 자, 아무튼 관련된 하나의 사건이다 하는 말이 되겠죠. 자, 이런 사건에서, 자, A가 자, 과장이 감독상의 과실 책임만으로 관련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자, 이 말은 이제 경위 B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실제로 A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A는 상급자로서 감독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이제 B가 어떤 뇌물을 받은 사건하고 이제 A의 감독상 과실 책임하고는 분리해서 각각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A하고 B가 어떤 작당 모의해서 뇌물을 받는다든지 함께 뭔가 의무 위반을 했으면은 그때는 분리하면 안 되고 함께 이렇게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감독상 과실만을 제외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함께 징계를 받을 것이다. 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맞나요? 자, 과연 어디서 징계를 받게 될까요? 자, 요걸 알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 관할에 대해서. 자, 기본적으로 징계위원회는 보통 징계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중앙 징계위원회가 있다. 자, 요게 이제 우리 경찰에 있는 겁니다. 경찰에 있고, 자, 경찰을 넘어서서 있는 것이 국무총리 소속에 뭐가 있죠? 또 중앙징계위원회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이렇게 징계위원회가 3개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되느냐? 계급별로 구분되는 겁니다. 자, 보통 징계위원회는 경감 이하까지 이렇게 징계를 하게 되고, 경감 이하에 대해서 징계위원회 열 때는 보통 징계위원회를 연다는 거죠.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정과 총경에 대해서 징계를 할 때는 경찰청에 있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이상 계급은 뭐죠? 자, 경무관 이상이 되겠죠. 자, 경무관 이상은 이제 우리 조직을 떠납니다. 너무 계급이 높아. 우린 도저히 안 되겠다. 너는 국무총리 소속에 중앙징계위원회에 올라가서 별도로 너는 징계받아라. 그죠? 우리 조직을 떠납니다. 자, 그런데 이 보통 징계위원회 중에서도, 자, 이제 경감 이하 중에서도 이제 또 약간 기관별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기관별로 나누면, 자, 경찰청에도, 경찰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순경부터 치안 총감까지 전 계급이 다 근무하겠죠. 거기도 보통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경찰청에도 경감 이하까지는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거죠. 그리고 시도 경찰청 역시 경감 이하까지 이렇게 열립니다. 하지만 자, 경찰서도 있죠. 경찰서에도 경감이 있지만, 자, 경찰서에는 이게 좀 레벨이 낮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찰서에는 야, 니네들은 경감까지 하지 말고 경위까지만 해. 여기까지만 징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류가 경찰서라든가 우리 경찰 기동대 있죠. 우리 직원들로 구성된 경찰 기동대. 지금 이제 어경부대는 이제 사라졌으니까, 그죠? 이런 데는 다 경위까지만 이렇게 보통 징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징계위원회 관할이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징계 처분권자가 있어요. 처분권자. 자, 누구 이름으로 징계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처분권자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할래? 그죠? 자, 우선 1차적으로 이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나면 징계위원회는 의결기관이죠. 자기 이름으로 징계 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징계를 요구했던 그 기관장이 이제 처분권자가 되는데,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중징계가 있어버리면 살짝
이 처분권자가 바뀌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표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그죠? 파도천의 해변에 강정마을에 감귤이 유명하다. 자, 여기에서, 자, 표가, 그죠? 우리 기본서의 표를 보면은, 자, 경무관, 이상, 그리고, 자, 그 다음 계급이 뭐죠? 총경, 그죠? 그 다음 계급이 경정이죠. 경정. 자, 요렇게 이제 일단 칸을 한번 나눠주고, 그 다음에, 자, 요게 이제 파면, 해임, 강등, 정지까지가 중징계죠. 그 밑에는 경징계입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감 이하로 이렇게 표를 한 개 나눠준다면은, 자, 이 표에서, 그죠? 이 그림에서 우선, 자, 바로 그림을 그리면은 총경하고, 자, 경적이 있는 부분에서 강등, 정직. 자, 요거를 이제 그대로 그리면 돼요. 그대로 그리면 총경, 경적에 대한 강등, 정직은 누가 한다? 우리 경찰청장이 처분을 해요. 처분한다는 말은 집행한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청장 이름을 한다는 것이죠. 자, 요게 이제 우리 경찰공무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총경, 경적에 대한 강등, 정직은 청장이 한다. 하고, 자, 요 아래에 있는 경징계 있죠? 요것도 청장이 합니다. 청장이 하고, 자, 지금 이제 남아있는 요 파트가 있습니다. 요 파트는 어떻게 하느냐. 자, 경무관 이상에 대한 강등, 정직, 상당히 고위급에 대한 강등, 정직이죠. 또 총경이나 경정에 대한 파면, 해이면 완전히 날리는 거죠. 그죠? 자, 요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조문에 경무관 이상에 대한 강등, 정직과 경정 이상에 대한 파면, 해임은 경찰청장이 제청을 해서 자, 총리와 장관을 거쳐서 대통령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통령 사안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감위원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그 기관의 장이 처분하는 거예요. 다만, 자, 중징계는 누가 한다? 자, 임용권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제청해야겠죠? 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경정에 대해서는 총경 경정은 어디서 징계위원회가 열리죠? 자, 경찰청에 있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열립니다. 그죠? 자, 얘는 자, 경찰청으로 본청으로 가는 거예요. 경찰청으로 올라가고, 자, 그러면 경위는 원래는 자, 경찰서 소속이기 때문에 얘는 경찰서는 경위까지 징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는 경찰서에서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로 따로따로 징계를 받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상급자 기준에서 자, 위에 있는 이 경찰청으로 흡수 통합이 돼서 자, 경위 너도 경찰서에서 받지 말고 서로 올라가서 그 가정하고 사회적으로 올라가서 징계받고 내려와. 그죠? 같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도청에서 징계를 받을 이유는 없겠죠. 자, 시도청은 보통징계위원회까지 경감까지만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A 경찰서 소속의 경위와 B 경찰서 소속의 순경입니다. 서로 이제 소속이 다르죠. 다른 상황에서 서로 이제 같이 뭔가 나쁜 여지를 했어요. 자, 이때는 계급이 높은 A 경찰서에서 흡수 통합하면 안 되나요? 안 되죠. 자, 원래대로 하면은 경찰서는 경위까지 징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A 소속의 경위는 역시 A 경찰서에서 받게 되겠죠. 또 순경을은 B 경찰서에서 받게 됩니다. 같은 경찰서급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이제 이 두 군데를 모두 관할하는 시도청에서 징계위원회 열어버리면 깔끔하게 해결되겠죠? 자, 맞습니다. 자, 경찰서 소속의 경사에 대한 정직 처분. 자, 경위위원은 경찰서에서 징계위원회를 열 수가 있죠. 경위까지는. 그래서 징계위원회를 열었는데 징계위원회에서 야, 이 사람 정직이다. 이렇게 결정이 나버렸단 말이죠. 자, 정직 결정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중징계죠. 자, 중징계는 반드시 임용권자가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경찰서장은 자, 임용권자에 해당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되고, 자, 경감 이하에 대해서는 그 임용권을 그 경찰청장이 시도청장에게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시도청장은 이제 경감 이하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고 있고, 시도청장이 서장에게 위임한 것은, 뭐죠? 딱 하나 있긴 있어요. 그죠? 경찰서 내에 경감 이하에 대한 전보권. 뭐, 인사 관련권이니까죠. 그것만 하나 위임을 했고, 자, 나머지는, 위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파면 면직, 뭐, 이런, 뭐, 정직, 요런 임용권에 관한 사항은, 자, 시도청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 경찰서 징계위원회에서 비록 의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너는 정직이야, 라고 이렇게 통보할 때, 그 통보서에 있죠, 그죠? 그걸 이제 주는 것을 집행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명의, 기관명이, 그 기관명은 시도청장 이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임용권자인 그 시도청장에게 이렇게 제청을 해서 시도청장 이름으로 하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사람이 억울해서, 병이 억울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그 누가 나를 정직시켰지? 시도청장이 나를 정직시켰네? 그럼 내가 싸울 때는 시도청장하고 싸우겠죠? 그래서 피고가 자, 시도청장이 되는 겁니다. 맞는 거죠. 자, 경찰서 소속의 경정은 자, 어디서 징계를 받겠습니까? 경정 총경은 자, 경찰청에 있는 본청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본청에서 자, 징계를 받는데 자, 거기서 위원회를 열어보니까 해임이 의결되어 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자, 경정 총경에 대한 해임은 누가 처분권자가 되는 겁니까? 자, 우리 표를 잠깐 보면 다시 자, 총경 경정에 대한 파면 해임은 그죠? 경찰청장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하잖아요. 그죠? 청장이 하는 것은 총경 정직에 대한 강등 정직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 이런 경우에는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해임 의결은 자, 경찰청장이 제청해서 행안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한다. 자, 요 내용이 맞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부분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